자, 이거 요 며칠 맨 앞에 이 사진부터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저 중간에 했습니다. 일단 국내 이제 완전 쌈박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왜 요즘에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사 만드는 사람이긴 합니다. 요즘에 뭐 딱히 쌈박한 기사가 좀 별로 없는 시즌이긴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 인터넷판이긴 합니다만 머리 기사를 뭘 써놨냐면은 유럽은 도대체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유럽이 트럼프와 이야기하는 법. 일단 아첨을 한다. 아부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우아하게 부드럽게 저항을 한다. 그 전형을 보여준 게 뭐냐? 마크롱이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이제 그동안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한 건 뭐 네타냐후니 뭐 요르단 국왕이니 뭐 주로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통적인 그 열강들 유럽하고는 처음 한 게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이었는데 여기서도 뭐 트럼프 특유의 그 악수 이 있죠. 악수를 하는데 꼭 이렇게 하죠. 이 자기 손이 위에가 있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손이 이러면서 백에 막 꽉 세게 잡고 이번에는 마크롱하고는 이제 엄지손가락에 꾹 눌러가지고 뭐 한 것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기싸움은 기싸움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톤은 뭐냐? 예컨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이 대전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군이 들어가야 한다였어요. 근데 트럼프는 도대체 미국이 거기에 왜 들어가냐?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 미군 안 들어간다. 이게 대전제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유럽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야 미국이 세계 경찰 아니야. 이거 니들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려 그래가 기본적인 톤이었는데 마크롱이 가서 한 얘기가 그거죠. 자, 유럽이 평화 유지군을 보내겠다. 그래, 우리 유럽이니까 유럽이 하겠다. 네 하는 일 하겠다. 대신에 내가 가서 지키는데 니네 안 와도 되는데 대신에 전쟁 마무리는 단디해라.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전쟁 마무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대로 하긴 하는데 대신에 너 일 똑바로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한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대목이고 그걸 이제 플래터 앤 젠틀리 리지스트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프랑스 언론, 대한민국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저도 언론계에 있습니다만은 언론은 못 됐습니다. 칭찬보다는 비판에 익숙하고요. 저도 누구 말을 들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 사람의 말의 허점이라든가 비판거리를 먼저 찾아내요.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경험을 한 게 저도 이제 제가 보통 기사를 쓰지만은 이게 누군가와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가 기사화된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 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 내가 이거 좀 실어줬으면 하는 얘기는 다 빼고 말이야. 별 쓰잘데기도 없는 얘기 갖고 되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뽑고 이렇게 기사를 구성해 놨더라고요. 제가 쓰는 많은 인터뷰 기사들의 인터뷰 상대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고 입만 열면 비판만 하는 그 언론이 그것도 이제 프랑스 그러면 또 유독 또 이렇게 독설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언론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온 마크롱을 두고 어이 고생했어 잘했어 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맨날 악수하면서 뭐 기싸움하고 다 좋은데 할 말 하고 왔다. 그리고 일단 실속이 생긴 건 뭐냐? 그동안 우크라이나라는 전쟁 당사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조차도 우크라이나전 종전 과정에서 발언권이 완전히 배제돼 있었는데 이제 유럽 평화권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유럽의 일이 됐기 때문에 유럽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자, 유럽이 일단 체면치레했고 그 다음에 일단 군대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 군대가 미쳤다고 그냥 자국민들 피 흘리면서 남의 땅에 들어갑니까? 거기서 챙길 콩고물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했을 때 유럽도 숟가락 하나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뭐 여기서 심지어 더 나가서 이제 프랑스는 이런 게 있죠. 프랑스는 원래 유럽 그러면은 프랑스와 그 떨거지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871년에 보불 전쟁 이후에는 유럽이다 그러면은 독일과 그 떨거지들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굉장히 입지가 재밌어요. 뭐냐면 사실 프랑스 안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지고 해가지고는 좀 정치적인 입장이 좀 거시기 한데 유럽 내부에서 보면은 영국의 스타머 총리
지난번에 보수당이 져가지고는 지금 새로 총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트럼프도 몇 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트럼프 만나면 지금 어떻게 될지 열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엊그제 저 총선 치러가지고 이제 총리가 막 되려고 하는 독일의 이제 새로운 총리 유력자 메르츠 대표,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국가원수라는 것도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대통령 노릇 좀 해본 사람이 대통령을 해요. 갓 대통령 되면 좀 헤매거든.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거는 해봤잖아. 예.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을 다시, 독일이 또 그리고 요새 이 난민 문제도 심각해지고 하면서 이 프랑스는 진작에 난민들하고 사는 법을 어느 정도 익혔거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도 뭐 사실은 좀 익숙하긴 합니다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유럽 내에 어떤 지도자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 이게 프랑스 국내적으로는 으쓱한 거죠.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프랑스 언론이 보기에도 좀 기분이 좋은 이런 모양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건 그 내부의 문제고. 자, 이 기사를 왜 했느냐. 자, 마크롱이 트럼프를 대하는 방식을 곧바로 배웠어요. 이미 선례가 있어요. 자,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구워 삶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트럼프한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사례를 보여준 게 일본이에요. 일단 가가지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나는 정상회담 일정 안 잡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손정희, 마사요시 손이 딱 가가지고는 샘 얼트만 딱 끼고는 그냥 어마무시하게 몇백 조씩 땅땅 때려 붓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입이 귀에 걸려갖고는 갑자기 일정이 없이 일본의 이시바 총리 들어와 아니 뭐 원하는 게 뭐야, 얘기 좀 하지. 그때 이시바 총리 또 황금 투구 딱 눈썹에 맞춰 진상 드리고, 이거 그냥 두고 고의 모시고 보는 거 아니고 애들이 쓰고 노시면 됩니다. 딱 얘기하고. 그리고 마크롱이 이번에 또, 마크롱은 또 원래도 좀 트럼프랑 기싸움을 하기로 유명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젖어서는 아니지만은 대충 챙겨줄 거 챙겨주면서 또 할 말을 하는 요 공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머 총리 이제 트럼프하고 처음 만나기 때문에 좀 원래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커닝을 열심히 한 거죠. 딱 이제 내가 퍼팅해야 되는데 나랑 똑같은 자리에 내 바로 뒤에 이제 있던 공이 먼저 퍼팅을 한 거예요. 퍼팅 라이를 다 봤지. 이제 그대로 퍼팅을 하겠다고 딱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영국은 지금 트럼프가 유럽의 국가들의 GDP의 5%까지 군사비를 써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5%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고, 참고로 우리도 5%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분단 국가인 우리도 그래요. 근데 유럽이 보통의 경우 1점 몇 % 정도예요.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3%가 좀 넘는 상황이고, 근데 유럽 그 중에서 희한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하여튼 과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좀 관성 때문인지 영국은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이에요. 2.3%를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를 써라라고 하는 요구는 이미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미 말하자면 유럽 내에서 모범생이지, 모범생이었는데 원래 모범생들이 더 이쁜 짓 잘하죠. 얼마였더라? 금액 까먹었다. 저 한 150조 원 더 내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2.5% 이거 2027년 예산부터 2.5%를 채워서 반영하겠다. 5%는 사실 구두선이고, 진짜 GDP 5% 채운다는 거는 북한 같은 나라 아니고서는 사실은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 국방비에 5%를 쓴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심지어 국방비를 2.3에서 2.5로 증액하는 데 따라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국제 지원 예산은 삭감이에요. 어차피 나라 돈 못 늘려요. 그 나라 돈 안에서 이거를 이만큼 더 쓰면은 이걸 이만큼 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컨대 5%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국제 지원 예산 삭감 갖고는 안 돼요. 국제 지원 예산이라는 건 이건 어차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거 1%의 택도 없이 모자라요. 이거 0.5%에서 0.3%로 줄이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국방비를 5%까지 올리겠다? 필연적으로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부에서 힘든데, 어쨌거나 평소에도 이쁜 짓 하던 모범생이 저 이쁜 짓 한번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걸 왜 발표했느냐. 이제 곧장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일단 선물부터 먼저 딱 올려놓고,
자,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쁘죠? 딱 이래놓고는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프랑스의 전례를 잘 배운 케이스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츠는 일단 총리가 아직 아니에요. 이제 뭐 총리가 되긴 될 텐데, 메르츠는 원래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국방비 이 증액에 관심이 좀 많기도 했고,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크롱도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영국의 스타머도 이 대열에 동참했죠. 메르츠도 지금 연일 기사가 나오는 건 뭐냐? 지금 독일도 국방비 비율 높이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 어떻게 파견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요걸 딱 싸가지고 이제 독일도 유럽에 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 딸랑 3개밖에 더 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거 3개잖아요. 왜냐 프랑스하고 영국이 트럼프 만났으면 이제 독일은 자기만 빠질 수 없이 금방 만나러 가겠지. 근데 빈손으로 갔다가는 트리도 꼴 나는 거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처럼 이제 빈손으로 갔다가는 주지사 대접이나 받고 이제 그 조롱이나 실컷 당하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도처럼 하면은 망한다. 아는 거죠. 일본처럼 마크롱처럼 그리고 스타머처럼 해야 된다. 독일도 열공하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할 사람이 없네. 안타깝습니다.